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8월 3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이번 주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등락이 좀 많다면서요? 예. 시세 등락이 좀 많은데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린 거 아니고 소폭씩 내렸거든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전주보다 100만 원 정도 하락했죠. 부산은 1억, 부산 역시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5,300만 원, 인천은 1억 2,1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고요. 광주는 1억 3,7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대전은 1억 3천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3천만 원, 제주도는 1억 6,400만 원, 전주 대비 40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은 왜 이렇게 100만 원 내렸습니까? 예, 휴가철이 시작되다 보니까 매매가 좀 한산해졌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 감소하고 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이고,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네. 인천도 100만 원 내렸네요. 예, 인천도 정상 궤도에 접어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 2천 선에 고정될 거라고 했는데 그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예. 광주광역시도 1억 3,7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예. 이건 왜 그런가요?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많은 거죠. 파시는 보다 살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소폭 상승한 거예요. 예. 그럼 대표님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다음 주도 역시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큰 폭의 등락 없이 서울도 이 수준 1억 1,600선을 유지할 것 같고요. 부산도 역시 이 금액 1억 정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인천도 1억 2,100을 유지할 것 같고요. 광주는 매물이 귀연 관계로 1억 3,700에서 소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대전 역시 살려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매물이 적기 때문에 대전도 역시 소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예. 네. 대표님, 그럼 이번 주 거래건하고 저번 주 거래건 비교 좀 해주십시오. 저번 주에도 주 단위로 3대꼴 정도 움직였는데 이번 주 역시 3대 정도 평균하게 매매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어제 저희가 출장 매입을 나갔는데요. 출장 매입을 나갔는데 그랜저 차량인데 팔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사모님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어디 가시고 팔려고 하시냐 그랬더만 처음에는 주저주저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다음에 잘못돼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물어봤어요. 왜 구치소에 가 있는데요? 그랬더만 여자 승객분을 모시고 가다가 성추행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사모님 말을 들으면은 옆좌석에 여자 승객분이 앉았는데 앞에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차를 서면서 앞에 옆에 승객이 튀쳐나갈까봐 손으로 댔는데 공교롭게도 가슴 부위가 터치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12 신고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지금 구치소 수감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판도까지 다 했는데도 변호사 선임해서 가는데 아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벌금형을 받아도 이 개인택시 면허권이 죽는다는 얘기죠. 성추행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인택시 하시는 기사분들은 절대적으로 앞좌석에 여자 승객 태우지 마세요. 여자 승객 태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성추행을 의사가 전혀 없고 보호 차원에서 했더라도 성추행으로 몰리기 때문에 앞좌석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태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아니 블랙박스에 급정거다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도 처벌을 받나요? 일단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도 가슴이 터치가 됐으니까 성추행으로 됐나 봐요. 예. 그러니까 옆좌석에 안 태우는 게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조수석 유리창에 뒷좌석 승차 바랍니다 이런 거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도 많고 그리고 본인 보호를 위해서
보호막도 치고 다니잖아요. 네네. 보호막 하게 되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옆좌석에 손님 안 모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 그럴 바에야 그 운전석에다 보호막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렇게 치면은 답답하잖아요, 일단은. 본인 뭐 감금된 것 같고 답답하니까 인천시에서 돌아다니는 차량들 토탈적으로 9천 몇백 대가 돼도 그 보호막 해갖고 다니는 차는 극소수예요. 예, 예. 그래도 그 보호막이 있으면 폭행하는 승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성추행권을 몰릴 일도 없는 네, 거죠. 네. 좀 어떤 면에서 좀 답답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 예. 그 보호막 그게 설치하는데 비싸요? 전에 초창기에는 시에서 보조도 해줬어요. 보조도 해줬는데 16만 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돈은 들어가지 않는데 운전하는데 단지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데 그것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대표님, 그리고 이 거주지 제한 때문에 개인 택시 하려는 분들 거주지 제한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개인 택시 거주지 요건 때문에 위장 전입이 아니고 주소지를 옮겨놔야 살 수 있으니까 네. 그 지역에 와서 일을 할 거니까 와서 주소지를 자기 친인척 집에 옮겨놓고 거기 살지는 않는 거죠. 살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장 전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법으로 해서 위장 전입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목적이 있어가지고 다른 목적이 아니고 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전입 신고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위장 전입이라고까지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천에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전에 인천에 살았던 근거만 1년 이상 살았던 근거만 있으면은 서울과 똑같이 경력을 인정해서 인천에서 바로 살 수 있었는데 그 경력 인정 과정도 저희가 이번에 하나 또 배운 사실인데요. 저희가 인천 사셨다고 해가지고 인가를 집어넣었는데 이분이 연속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8개월 살다 다시 전출해서 다시 달아서 9개월 살고 했는데 이걸 연속으로 보냐 네. 합산으로 보냐 그걸 따졌는데 합산으로 보지 않고 연속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은 좀 상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거주지 1년이라 그러면 1년 동안은 그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계속 인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8개월 살고 다시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9개월 살면은 그 기간은 인정을 못 해준다는 얘기죠. 네네. 합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주 기간. 네. 1년 이상을 살아야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네. 예. 자치단체에서도 거주지 제한 폐지한 데도 많은데 이거 거주지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자치단체는 왜 그런 거예요? 거주지 조건을 유지하는 단체는 법인 택시하고 마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법인 택시 기사난이 심각한데 만약에 거주지 요건 자체도 없애버리면은 법인 택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 택시로 간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 택시 하시는 분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데 이 거주지 요건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타도시 같은 경우에도 교육받아가지고 경력생으로 인정받는 분들은 거주지 요건에 관계없이 거의 다 지금 거주지 요건이 완화돼서 교육생들은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몇몇 도시가 안 돼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왜 타도시는 되는데 인천은 지금도 거주지 요건을 없애지 않냐. 1년이라는 전에 살았던 근거도 없애고 교육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자고 하면은 바로 그 교육 받은 걸로 인정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다른 타도시는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풀렸거든요. 네네. 인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좀 길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왕 얘기 나온 김에요. 개인 택시 양도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택시 양도 제한은 일단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 택시를 한번 사면은 무조건 5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렇죠. 5년 보유를 해야 팔 수가 있는데 거기에 예조항이 따라요. 예조항은 만 61세가 되면은 바로 사서 바로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61세가 안 되는 분들은 5년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예조항은 있어요. 예조항은 해외로 내가 취업을 나가서 1년 이상 취업을 나가면은 취업 근거가 있으면 돼요. 취업 서류가 있으면은. 그리고 해외로 이민 갔을 때도 가능하고 내가 질병을 얻어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얻었을 때
종합병원에서 직업적인 운전은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을 치료를 요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진단서가 있으면 그 예정에서 가능해요. 네. 예, 그 외에는 무조건 내가 적응을 하든 적응을 못 하든 한번 사면은 5년 보유를 해야 돼요. 전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5년 보유 기간을 못 채우고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팔아야 되는데 편법으로 팔다 보니까 허위 진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허위 진단을 끊어서 그 진단으로 해서 개인 택시를 사고 팔았다고. 그런데 그 허위 진단을 했던 업자들이 다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고 요즘은 그런 업체가 없으니까 요즘은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전에는 그렇게 편법으로도 팔았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을 조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한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권인데 내가 사서 적응 못 하면 팔아야지 그걸 5년 동안 묶어 놓는다는 그 자체도 모순인 거죠. 예. 개인 재산권인 개인 택시를 양도 제한한다는 거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표님 이거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는 정부에서 객기적으로 그 풀어주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만 61세가 지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조건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 구태여 그렇게 해서 묶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직업 제한을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두는 거예요. 지금 부재 문제도 그러잖아요. 부재 문제도 50몇 년 지나서 푸른 부재를 지금 다시 부활시킨다 하는 여론이 자꾸 들끓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소상공인이라고 봤을 때 소상공인들도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휴무가 있나요? 그렇죠. 없잖아요. 개인 택시도 하나의 소상공인인데 이분들의 재산권을 내 행사 못하게 이러는 시간까지 묶으려고 하는 얘기죠. 이분들이 자유스럽게 일해서 부재 풀어서 겨우 이제 좀 그동안 수익이 안 되는데 부재 풀어서 좀 수익이 날만 하니까 그걸 또 묶은다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내준 면허권 시에서 마음대로 내 무슨 관계 있냐? 그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고 시에서도 내준 것은 개인 재산권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준 게 아니라고. 그렇죠. 이분들도 개인 택시 전에 하시던 분들이 십몇 년씩 무사고를 해서 그 열악한 법인 택시에서 십몇 년 동안 무사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개인 택시 면허권을 받았고 나와가지고 내가 일을 못해서 몇 년 후에 그걸 팔았는데 왜 재산권을 못하게 그거 하냐는 식으로 개인 택시 매매 자체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그분들이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남의 밥에 재 뿌린다고 그 형식이 되는 거죠. 남의 재산권 그리고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재산권으로. 그래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개인 택시 대수가 많은 곳은 그 지자체에서 개인 택시를 매입해서 감찰을 해요. 그러면 재산권 인정을 안 해줬으면 지자체에서 그걸 돈 주고 왜 매입을 하느냐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재산권 다 인정된 거를 왜 부정을 하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럼 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배 아파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한번 질러보는 거죠. 예. 근데 왜 정부에서는 개인 택시 양도 조건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악법 중에 악법인데 뜯어 고쳐야 되는데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택시 조합이나 이런 단체가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이권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도 가서 이 사람들 스스로 이거 5년 동안 제한을 하니까 불편하더라.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잖아요. 이 얘기하지 않는데 누가 풀어주는 얘기죠. 조합에서 강력하게 나서서 풀어줘라. 5년에서 안 되도록 3년으로라도 낮춰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2년으로 낮춰주고 해서 그걸 없애야지 언제까지 그 악법을 끌고 갈 거냐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개인 택시는 조합이 잘 돼 있는데도 이 조합에서 그런 걸 주장을 하지 않나요? 풀어주라고 주장하는 거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이 매매를 25년 정도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이건 진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 제한하는 거는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철인데 보통 여름철에는 개인 택시 시세가 좀 오르는 편이잖아요. 요 올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올해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전해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 때에서 추석까지는 난방값이 좀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12, 1, 2, 3 정도는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학자금철에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개인 택시 매매 금액은 일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8월 3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아주 미세한 조정만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거주 제한이라든지 양도 조건 같은 거는 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재산권은 개인 택시에 너무 많은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뭐 이런 불편한 걸 갖다가 너무 많이 정부에서 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도 좀 풀어주고 또 조합 측에서도 이걸 풀어달라고 정부에다가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